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있잖아요. 뭐 온라인 쇼핑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요. 그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데이터죠. 오늘 바로 이 데이터를 뭐랄까 길들이고 흐르게 만들고 또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디지털 세계의 숨은 건축가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즐겨 쓰는 앱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다음에 볼 만한 걸 추천해 줄까요? 아니면 나한테만 보이는 것 같은 맞춤 광고라든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데이터라는 건데요.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앱에서 클릭 한 번 하는 거, 뭘 봤는지, 뭘 샀는지, 이런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매 순간 쏟아져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랄까, 뒤죽박죽 섞인 데이터 덩어리일 뿐이에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쓸모 있는 정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마치 물이 흐르는 파이프처럼 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할 길이 필요해요. 바로 이 파이프를 만드는 사람들. 여기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의 건축가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분들은요, 그냥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흐르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또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의가 정말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가 쓸모 있게 흐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데이터가 흐르게만 두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흐르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이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두 번째,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창구에 안전하게 저장하죠. 그 다음엔 디비트 같은 도구로 이 데이터를 쓸모있게 변환, 그러니까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에어플로우 같은 자동화 도구로 이 모든 과정을 착착 진행되도록 조율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품질이나 보안 같은 걸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죠. 와, 이 그림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뭔지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그쵸? 그림에 있는 저 로봇들처럼 데이터도 여러 단계를 거쳐요. 처음엔 막 뒤죽박죽 섞인 데이터를 모아서 저기 보이는 깔때기 같은 걸로 한번 싹 걸러내고 정해진 규칙에 맞게 착착 분류하죠. 이렇게 잘 가공된 데이터가 되어야 비로소 분석가들이 쓸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공장에서 원자재가 완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장 가방에는 어떤 최신 기술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업계 표준이라고 불리는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각 단계마다 전문가처럼 딱 맞는 도구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스노우플레이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파이브트렌, 가져온 데이터를 쓸모있게 바꾸는 건 DBT, 그리고 이 모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역할은 에어플로우가 맡는 시기죠. 이 도구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면서 멋지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여행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출발은요, 파이브트렌 같은 도구를 써서 여러 앱이나 데이터베이스, 즉 소스에서 데이터를 쫙 끌어오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요,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중앙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 창고로 안전하게 이동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창고에 쌓인 데이터는 DBT 같은 변환 도구를 통해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데이터가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데이터 엔지니어의 일이 파이프라인 한번 만들고 짠! 끝났습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살아있거든요. 매일매일 돌보고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아이콘들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하루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돋보기로는 혹시 모를 버그를 찾아내서 고치고
저 모니터 화면처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항상 지켜봐야 하고요. 또 방패처럼 데이터 보안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저 달러 표시.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상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하잖아요? 과연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자리를 빼앗게 될까요? 아니면 이 직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일단 2025년, 바로 지금 상황부터 한번 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지금의 AI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나오는 생성형 AI는요, 데이터 엔지니어의 일 중에서 가장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알아서 자동화해줘요. 덕분에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잡한 파이프라인의 기본 코드를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만들어주고요. 아니면 진짜 찾기 힘든 SQL 쿼리 오류 같은 것도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고 짚어주는 거죠. 덕분에 엔지니어는 이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버는 거고요. 자, 그럼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5년 뒤, 2030년은 어떨까요? 그때가 되면 AI는 그냥 조수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하는 진짜 동료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왼쪽이 지금의 조수 AI, 오른쪽이 미래의 동료 AI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은 AI가 코드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2030년에는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그냥 자율적으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류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정도지만 미래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예 스스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데이터 보안 문제까지 미리 예측해서 알려준다고 하니 와, 정말 든든한 동료가 옆에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물론 이런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코딩 작업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AI 데이터 옵스나 AI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하는 프롬프트 랭글러 같은 지금은 좀 낯설지만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럼 사람은 뭐가 중요해지냐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큰 그림을 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 인간 엔지니어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AI가 도구에서 동료로 진화하면서 이제 엔지니어의 역할은 고부가 가치를 내는 설계, 정책 수립,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같은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굳은 일을 처리해주는 동안 인간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업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AI라는 아주 강력한 동료와 함께 더욱 중요하고 전략적인 역할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 가장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